피고는 왜 저럴까 늘 의아해하기 때문에 그 의아해하는 걸로 재판 거래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요. 예. 핵심은 뭐냐면 재판 거래가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재판을 한 판사가 양심 선언을 하든가 진짜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? 아, 나는 원래는 내 소신에 의해서, 내 양심에 의해서, 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. 이런 사건이 번졌다.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다. 이래서 나의 양심을 접고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. 이 정도 나와야지 재판 거래인 거예요. 예. 근데 그렇지 않고 판사가 여러 가지 자유심증에 의해서 한 걸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? 이거는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죠. 핵심은 뭐냐면 본인 판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. 지금 재판을 한. 근데 주변에 있는 판사들이 다 재판 거래를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의혹 제기하는 판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. 본인은 재판을 할 때 재판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? 혹시 주변에서 재판 거래를 한 걸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? 대답 못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1년에 재판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? 1인당 대법관 숫자, 대법관에 의한 사건 수가 3,000건이 넘어요. 그러면 한 달에 거의 300건 정도 한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 국민들은 다 대법원까지 가기를 바래요. 왜냐? 대법원에서 해야 내가 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대법관들이 그 300건 할 수 있겠습니까? 물리적으로?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을 도안한 거예요. 어떻게 할까? 고안해 본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? 대법관 숫자를 늘려줄까? 그랬더니 대법원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. 국회에서 늘려주겠다고 했습니다. 근데 반대를 했었어요. 18대 때. 그리고 나니까 대법원 스스로 뭘 찾았냐? 상고법원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. 예. 그거는 간단한 사건을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먼저 해주면 신속한 재판, 국민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안건을 제기한 게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. 일단 재판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좀 저는 좁혀보시죠. 지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건에 대해서 그거는 못 봐가지고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네.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자체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우리나라가 물론 그 영미같이 대법원의 결론을 그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판례법 국가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내면은 하급심은 거의 따르게 돼 있습니다. 그죠? 그렇잖아요. 그거는. 대법원에서 특히 법리에 관한 판단, 사실관계 말고 이 문건을 보셨어야 돼요. 얼마나 그러니까 법리에 정교하게 설계가 돼 좀 있는지. 먼저 말을 할게요. 예. 법리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. 그걸 안 하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되니까요.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대법원 결론에 안 맞게 판결한 판사를 징계를 검토를 했다. 저 재판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저도 대법원 판결에 안 맞는 판결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저를 징계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.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. 아마 그 징계는 그 법관의 어떤 사생활의 면에 있어서 있든지 다른 면이지.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판결을 했다고 징계를 검토하고 이런 걸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. 지금 문건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이재정 의원 사건 이외에 문건을 확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건 재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재판관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했다는 건 문건에서 모두 나왔고